너네가 당신이 어디를 거쳐왔는지를 보지 않고는 지금 현재 당신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KDI 대학원의 윤희숙입니다. 저는 공부 마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정책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컨설팅이라고 하면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커스터머인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 중에서 아주 조그만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떤 보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 노벨상 받은 경제학자 얘기인데 저는 이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You don't know where you are until you know where you've been. 너네가 당신이 어디를 거쳐왔는지를 보지 않고는 지금 현재 당신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말이 맞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과정입니다. 로우 인컴 트랩을 벗어난 엄청난 대단한 일을 한 거죠. 여기 이렇게 오다가 떨어지잖아요, 바닥에서. 그리고 요쯤에서 이제 미드 인컴, 중산층 트랩을 또 벗어나요. 전 세계에서 이 두 개를 동시에 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사실 엄청난 이 해방 공간과 그 전쟁과 이 이후에 사실은 굉장히 혼란한 기간이었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한심했던 기간입니다. 근데 이때 아무것도 없었던 것은 아닌 것이 전쟁 전후로 해서 우리가 토지 개혁을 했고요. 기존의 그 지주 집단이 사실 이때 와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쟁통에 뭘 했냐면 그 초등학생 그 보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을 학교에 안 보내면 부모가 처벌을 받도록. 이때 이제 부모들의 열망과 정부의 어떤 그 어쨌든 사람밖에 없는 나라다 이런 거. 이게 취학률 그림입니다. 이게 초등학교 취학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교, 대학원 이런데 이제 해방 이후에 이때 보면 초등학교 취학률이 이랬다가 이제 아까 전 국민 무상교육을 하고 아니 보편교육을 하면서 확 올라가잖아요. 문맹이 80%였다가 이 58년도쯤 되면은 문맹률이 4%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큰 변화를 일으켰어요. 경제 발전 과정에서 대부분의 국민이 소외되지 않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배운 것만큼 조금 더 높은 부가가치를 가지는 산업에 잡을 가지게 되면서 산업의 발달과 본인의 인적 자본이 얼라인이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제 93년도에 월드뱅크에서 에이시안 미러클이라는 책을 써냅니다. 근데 사실 미러클이라고 할 만해요. 굉장합니다. 이렇게 빠른 엄청난 그 성공을 이룬 그 바로 뒷면은 뭐냐면 세대 간의 생산성 차이가 너무 크고 배운 게 너무 커서 불평등이 너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이거 보시면 78년도 국제기능올림픽 때 한국 선수단에서 퍼레이드를 해요. 근데 이거를 거의 올림픽 선수단처럼 여기 이렇게 경찰들 나와 있잖아요. 이게 길 가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저도 중학교 때 가봉 대통령 왔다고 끌려나가서 손을 들고 있었거든요. 이게 이 정부가 이 사회에 대한 정부의 그립이 얼마나 센지를 사실 보여주는 겁니다. 리더십도 셌지만, 그러니까 나를 믿고 따라와라라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그립이 센 거죠. 정부가 이렇게 하는 동안 가장 컸던 문제 중에 하나는 이 과정에서 노동 3권은 굉장히 많이 억눌렀습니다. 노동 3권을 억누르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부글부글 하다가 이게 언제 탓이냐면 이제 87년 민주화 이후에 한 3년 동안 국내 임금이 200% 정도 오릅니다.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뭐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데모하고. 그것이 글로벌라이제이션하고 딱 만나는 지점이 이때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굉장히 구조가 변할 때가 90년대 초반이에요, 사실은. 국제적인 노동시장이 요동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그 충격을 아주 직격탄을 맞아요. 다른 나라들은 공업화된 꼭지에서 좀 머물다가 이제 서비스화가 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갔고 전혀 준비 없이 가장 빠르게 와해가 됩니다, 제조업이. 이때 이 엘리트들은 뭘 하고 있었냐면 우리가 어떤 스테이지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파악하지를 못했어요. 사람들이 어딘가로 옮겨갈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새로운 곳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시스템은 개인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정부가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사실 별로 대응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모든 게임 체인저가 고령화입니다. 이제 그 준비되지 않은 노후소득이 준비되지 않은 가구 구조는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이걸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가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서구거든요. 교육 수준이 올라가면서 그리고 사회와 개인이 살려고 하는 모습의 괴리가 생기면서 쭉 떨어지죠. 출산율이 떨어졌는데 18세기부터 떨어집니다. 사실은 19세기 중반부터. 이게 반등이 돼요. 돈을 엄청 출산율에 쓴 프랑스나 돈 안 쓰고 그걸 뭐 어떻게 해야 하는 태도를 가졌던 영국이나 반등이 왔습니다. 그게 대충
이게 1.3, 4 정도에서 이제 반등이 됐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돈 써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서구의 경우는 이게 제도적인 어떤 개인이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과 제도적인 마찰이 그걸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여기서는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작년에 0.98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게 지금 바닥인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족, 가정 이런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너무나 빨리 지금 변하고 있는데 서구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서구도 이게 변해왔지만 대충 그 세대가 공감하는 것들을 가지면서 변해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지금 혼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뭐 자율적인 개인의 결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클랜과 클랜의 결합이라고 생각하는 부모 세대하고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축 성장이라는 것에 어마어마한 성취를 우리가 해냈지만 그 압축 성장이 가져오는 프라이스가 지금 곳곳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개인들은 불안하고 그래서 저는 이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성공 스토리를 이어가려면 지금 굉장히 빨리 발전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그게 사회적 자본을 갉아먹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그 성장도 계속하기 위해서라도 개인의 중심, 사회적인 중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는 세대 간의 그 소통과 그리고 교육 시스템의 개혁과 그 각각의 세대와 각각의 계층의 목소리를 찾아주는 그 아무도 자기가 완전히 배제되고 있지 않다고 느끼게 하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과거의 성취의 다음 단계 우리 세대가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